음식료 업종이 하락장에서도 선방하면서 경기 방어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면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내년 역시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과연 음식료 업종은 부진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할 만큼 올 한 해 정말 힘든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수가 부진을 한 가운데서도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좀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경기 방어주의 만큼 좀 천천히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가격 인상? 네.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죠. 네. 요즘에 이제 깎아 먹어보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좀 가격이 비쌉니다. 좀 빼빼로가 깎아요? 1,700원, 1,800원까지 올라오는지 처음 알았는데 네. 어쨌든 과자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번들로만 삽니다. 근데 네. 가격은 인상이 됐는데 네. 사실 이제 가격 상승을 주도했었던 뭐 곡물가 뭐 세계 식량가격 지수 보시면 이 3월 이후로 이제 최저치거든요. 8개월 네. 연달아 떨어졌고 환율 부분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1,4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게 되니까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린 상태에서 이제 수입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제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라면 값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좀 많이 비싸졌다라는 거를 확실히 좀 느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먹던 라면 안 먹을 수 없고요. 먹던 음식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수요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예전보다는 이런 시장 점유율이나 침투율은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국내적으로 좋아진 상황인데 가격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박리담회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소폭의 가격 인상만 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게 또 음식료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환율이 떨어져서 이전보다는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 수출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뭐 만두라든지 뭐 이제 라면류들을 굉장히 좀 많이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건 또 우리나라 K 컨텐츠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텐츠에서 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씩 하면 그걸 또 따라하는 문화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뿐만 아니라 그 이제 지방의 이런 식음료를 좀 대체하는 그런 수준까지 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점유율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또 이제 국내 내수에서만의 경쟁이 아니라 해외끼리 열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의 캐파가 좀 확대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도 이전엔 내수 위주의 좀 시장이었는데 네. 이제 작년부터 수주가 대규모로 터지면서 이 수출 쪽으로 좀 많이 열린 것처럼 음식료는 뭐 그것보다는 당연히 수출을 많이 했었지만 당연히 그런 이제 시장의 확대가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익을 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방어적인 특성에다가 안정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 대표적으로 삼양식품과 오리온을 좀 토픽으로 꼽고 있는데 두 기업 모두 다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회사이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을 올리기 전부터도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뭐 내수에 따른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리온 역시도 이런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라인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다 바닥권에서는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네. 뭐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환율이 뭐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 수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갑자기 뭐 폭등하기는 좀 상당 부분 어렵거든요. 그러한 기조로 봤을 때는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과 삼양식품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격은 인상했는데 원자재, 원재료의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스프레드가 좀 상승했고 이게 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 합니다만 쿠팡이랑 롯데가 뭐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입을 금지하겠다, 중단을 잠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CJ 제일제당이 오늘 주가를 보면은 그렇게 타격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역시나 해외 비중의 판매가 높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특히나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내수적인 네.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이제 수출 쪽에서 특히나 네. 만두 부분에서의 제일제당은 뭐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뭐 타격 자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 음식료 쪽에서 제일제당의 이런 수출과 매출단이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일단 그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정말 타격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주가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이슈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과연 내년에는 역시나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관련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함께 나눠봤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